여러분 혹시 믿음이라는 단어, 그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 그때 찾아오는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컴퓨터 공학과. 이 다섯 글자만 들어도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셨죠? 부모님들이 등 떠밀어서라도 보내고 싶어하는 학과. 취업 걱정 없는 황금 티켓이라고 불렸던 그곳. 그런데 지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준의 최신 조사 결과를 보세요. 컴퓨터 공학과 졸업생의 실업률이 무려 7위를 기록했어요. 어떤 학과가 7위냐고요? 바로 그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철학과보다 취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철학과요. 우리가 그동안 취업 어려운 학과의 대명사처럼 얘기했던 바로 그 철학과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요? 세상이 이렇게 뒤집힐 수 있는 건가요? 스탠퍼드 대학교 세계 최고의 명문 중에서도 IT 분야로는 최강이라 불리는 그곳 졸업생들조차 취업 절벽에 직면했습니다. 스탠퍼드 컴공 졸업하고도 취업 못한다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와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핫한 이슈 리딩과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 미국과 한국의 IT 업계에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신입 개발자 채용 공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아니,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대형 IT 기업들이 주니어 개발자 채용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했어요. 왜일까요? 그 자리를 AI가 차지했기 때문이죠.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와, 이게 우리가 꿈꿨던 컴공의 미래였나?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첫째, AI가 주니어 개발자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코드 작성, 디버깅, 간단한 기능 구현, 이런 게 바로 신입 개발자들이 배우면서 해왔던 업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GPT나 코파일럿 같은 AI 도구가 이걸 몇 초 만에 해치워 버립니다. 시니어 개발자 한 명이 AI 도구를 활용하면 주니어 개발자 5명에서 10명의 몫을 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연봉 5천만 원짜리 신입 5명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AI 구독료 월 몇십만 원이면 해결되는데 말이에요. 둘째, 경력 단절의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신입으로 취업이 안 되면 경력을 쌓을 수가 없어요. 경력이 없으면 시니어가 될 수 없죠. 예전에는 주니어 시절을 거치면서 실무를 배우고 성장했는데 지금은 그 주니어 자리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회사는 이미 완성된 시니어 개발자만 원해요. 그런데 주니어 시절 없이 어떻게 시니어가 되나요? 이거 진짜 뼈아프지 않습니까? 셋째, 물경력이 양산되고 있어요. 간신히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회사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배울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수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업무 미팅도 없이 일하는 신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기업들이 신입 교육에 투자할 이유를 못 느끼거든요. 어차피 AI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시간 들여서 사람을 키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죠. 결국 몇 년 일해도 실력은 늘지 않고 이력서만 화려해지는 물경력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컴공을 옹호할 때 꼭 꺼내는 카드가 있어요. 야, 그래도 컴공은 여전히 전망 좋잖아. 장기적으로 보면 개발자 수요는 늘어날 거야.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늘어나는 수요는 어떤 개발자에 대한 수요일까요? 바로 AI를 다룰 줄 아는 시니어 개발자죠. 갓 졸업한 신입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배신감이 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 그렇지, 결국 컴공도 망하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입니다. 왜냐면 컴퓨터 공학의 시작은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컴공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뿌리를 알게 되시면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느끼실 겁니다. 시계바늘을 1936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라는 천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수학자였지만 동시에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튜링이 고민했던 건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사고란 무엇인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깊이 있는 철학적 질문이었죠.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이런 철학적 고민에서 출발한 겁니다. 컴퓨터 공학은 수학에서 시작했고 그 수학은 철학에서 시작했어요.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거죠. 1940년대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ENIAC이 개발됐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은 단순히 기계를 조립하는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논리학, 수학,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지식인들이었죠. 당시 컴퓨터 공학은 인문학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사고를 모방할 수 있는가, 알고리즘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학문이었어요. 1980년대와 90년대 컴퓨터 공학이 본격적으로 꽃피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차고에서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꿈꿨던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로 인류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겠다는 철학이 있었죠. 애플의 Think Different 캠페인을 기억하시나요?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컴퓨터 공학을 배우는 건 단순히 코딩을 익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 논리적 추론, 이런 본질적인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었어요. 실제로 MIT나 스탠퍼드 같은 명문대 컴공 커리큘럼에는 철학, 윤리학, 인지과학 같은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LG CNS에서 철학과 출신의 컴공 복수 전공자를 선발한 적도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철학적 사고가 결국 더 나은 개발자를 만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신입 개발자들은 회사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받았습니다. 선배 개발자들이 손수 코드 리뷰를 해주고 왜 이렇게 짜야 하는지 원리부터 설명해줬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실수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성장하는 시스템이 있었죠. 회사는 신입을 미래의 자산으로 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서툴지만 몇 년 후에는 핵심 인력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컴공이라고 불렀던 실체였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찬란했던 그 유산은 지금 2025년 현재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공학이 인문학에서 출발한 지 약 90년. 지금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실업률 7위입니다. 철학과보다 낮은 취업률이에요. 그 철학과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철학과는 취업 안 된다고 현실성 없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학과보다 더 어려워진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철학에서 출발한 컴퓨터 공학이 철학보다 취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철학과 졸업생들은 나름 적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전공과 직결된 직업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로스쿨, 경영, 교육, 출판, 심지어 IT 기업의 기획부서까지. 철학과 출신들은 유연하게 길을 찾아갔어요. 반면 컴공 졸업생들은 어떤가요? 개발자가 되는 것만 준비했습니다. 그게 당연히 보장된 미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준비된 플랜 B가 없습니다. 4년 동안 코딩만 했는데 정작 그 코딩은 AI가 더 잘하는 세상이 와버린 거죠. 스탠퍼드 졸업하고도 취업 못하는 시대, 세계 최고의 IT 명문을 나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20년간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철학과 같은 인문계학과들은 10개 넘게 폐과됐어요. 그 자리를 컴공과 AI 관련 학과들이 채웠죠. 모두가 컴공으로 몰렸습니다. 부모들은 등 떠밀어서라도 컴공 보내려 했고 문과생들도 복수 전공으로 컴공을 선택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수요는 AI 때문에 급감했습니다. 완벽한 미스매치죠. 더 뼈아픈 건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AI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지금도 매일같이 새로운 AI 도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코딩 AI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복잡한 작업도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주니어는 물론이고 중급 개발자의 업무까지 대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최상위 시니어 개발자 몇 명과 AI를 관리하는 소수의 전문가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결과를 한 요인으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AI만 나빠서도 아니고 컴공 교육이 잘못돼서만도 아니에요. 경제 상황, 기술 발전 속도,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단순히 누구 하나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컴퓨터 공학의 본질 말입니다. 컴공은 단순히 코딩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정의하고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창의적으로 구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학문이었죠.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 이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거든요. 철학과가 살아남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철학은 정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AI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어요. 데이터로 학습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철학과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건 이런 근본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컴공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컴공의 뿌리가 철학이었잖아요.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코딩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AI를 도구로 활용하면서도 인간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이런 개발자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 컴공 학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대체 뭡니까? 코딩 기술만 주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겁니까? 학생들을 AI와 경쟁시킬 겁니까? 아니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울 겁니까? 기업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장 눈앞의 비용 절감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10년 후를 준비할 인재 육성은 포기하신 건가요? 신입을 키우지 않으면은 결국 당신들 회사도 늙어갈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학문의 본질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취업만 되면 된다는 생각에 당장의 트렌드만 쫓아가는 게 아닐까요? 컴공이든 철학이든 그 학문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는 뭔지 생각해봤나요? 하지만 저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습니다. 컴퓨터 공학의 진짜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거든요. 지금은 혼란스러운 전환기일 뿐이고 결국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철학에서 시작한 컴퓨터 공학이 다시 철학으로 돌아가서 기술과 인문학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10년 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기를 되돌아볼 때, 아, 그때가 전환점이었구나. 그때부터 진짜 의미 있는 교육이 시작됐구나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컴공은 죽지 않았다. 다만 진화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오늘 이슈 리딩이 준비한 영상,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컴공의 미래가 정말 어둡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